우리 아들 의사야. 의사랑 결혼하려면 열쇠 3개는 가져와야겠지? 자, 여기 건물이 너희 엄마 아빠가 남겨준 건물이란다. 지금 50억이야? 50억이요? 강남 건물 50억? 어머머머, 이게 네 건물이라고? 내가 농담 좀 심했나 봐요. 며느리 시험해 본 거예요. 엄마, 대체 수연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수연이 어떡할 거야? 우리 아들 의사야. 의사랑 결혼하려면 조건이 있어. 예비 시어머니 최영숙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집 열쇠, 차 열쇠, 건물 열쇠 3개 들고 와. 맞은편에 앉은 이수연, 초등학교 교사, 할머니와 둘이 삽니다. 없는 집 애가 우리 집 며느리 되는 건 좀 그렇지. 수연은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카드키 하나, 차 열쇠 하나, 건물 열쇠 하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작은 건물 하나 남겨주셨어요. 여기 근처입니다. 강남, 현재 시가 50억? 영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결혼은 조건 맞추는 거래가 아니에요. 열쇠는 못 드리겠네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신 곳으로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6개월 전, 봄, 3월, 서울 강남 한 조용한 카페. 이수연은 친구 정미라와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미라는 대학병원 간호사였습니다. 수연아, 요즘 어때? 학교는? 응, 바빠. 3학년 담임이라 신경 쓸 게 많아. 수연은 초등학교 교사 5년 차. 아이들을 정말 좋아했어요. 매일 아침 7시 30분 출근, 오후 5시 퇴근. 집에 가면 할머니와 저녁 먹고 수업 준비하고 잠들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보람찬 일상. 남자친구는 아직도 없어? 미라가 물었어요. 응. 만날 시간도 없고 소개받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소개시켜 주려는 거잖아. 미라는 흥분했습니다. 소개팅? 응. 우리 병원 정형외과 선생님. 박지훈. 의사? 수연은 살짝 주춤했어요. 의사라는 직업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왜? 의사 싫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나랑 안 맞을 것 같아서. 아니야. 지훈 선생님 진짜 착해. 성격 정말 좋아. 미라는 계속 설득했어요. 나이도 딱 좋아. 32살. 너랑 4살 차이. 키도 크고 잘생겼어. 진짜. 미라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만나봐. 안 맞으면 말고. 미라가 두 손 모아 빌었습니다. 수연은 웃었어요. 알았어. 한 번만. 진짜. 와. 고마워. 미라는 환호했습니다. 그 주말, 토요일 오후 3시, 수연은 카페에서 박지훈을 만났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 수연은 10분 먼저 도착했어요. 긴장했습니다. 의사, 어떤 사람일까? 혹시 거만하거나 까다롭진 않을까?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 짧은 검은 머리, 안경, 온화한 인상, 깔끔한 청바지에 니트. 수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수연 씨세요? 네, 맞아요. 저 박지훈이에요. 반갑습니다. 지훈은 손을 내밀었어요. 수연도 악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어요. 뭐 드실래요? 제가 살게요. 아, 아메리카노요. 알겠습니다. 지훈은 카운터로 가서 주문했어요. 아메리카노 2잔. 커피가 나왔습니다. 여기요. 감사합니다. 수연은 커피를 받았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 씨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3학년 담임이에요. 와, 대단하시네요. 아이들 가르치는 거 힘들지 않아요? 힘들 때도 있지만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귀여워서 보람 있어요. 수연은 환하게 웃었어요. 지훈도 웃었습니다. 아이들 좋아하시는구나. 저도 아이들 좋아해요. 정형 왜 가시죠? 아이들은 안 보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주로 어른들 뼈 고치는 일이에요. 골절, 디스크, 관절. 힘드시겠어요. 네, 수술도 많이 하고. 그래도 환자분들이 좋아지시는 거 보면 뿌듯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학교 이야기, 병원 이야기, 취미, 좋아하는 음식.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2시간 후, 오후 5시.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네요. 지훈이 시계를 봤어요. 정말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수연도 놀랐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훈은 좋은 사람 같았어요. 착하고 편안하고 배려심 있고. 좋아요. 정말요? 지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락드릴게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어요.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연은 집에 가는 내내 미소가 지어졌어요. 좋은 사람인 것 같아. 2주 후, 수연과 지훈은 2번째 데이트를 했어요. 한강공원. 날씨가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전거를 빌려 타고 한강을 따라 달렸어요. 수연 씨, 천천히. 따라오세요. 웃으며 달렸습니다. 자전거를 반납하고 벤치에 앉았어요. 오늘 날씨 정말 좋다. 네, 기분도 좋아요. 두 사람은 강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수연 씨. 네. 저 수연 씨랑 사귀고 싶어요. 지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저도 좋아요. 정말요? 네. 지훈은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어요. 3개월 후, 여름, 수연과 지훈은 깊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데이트했어요. 영화도 보고 맛집도 가고 공원도 산책하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들. 지훈은 수연에게 병원 일 이야기를 했어요. 수연은 지훈에게 학교 아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했어요. 어느 날, 지훈이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수연아, 응? 우리 결혼 생각해 볼까? 수연은 깜짝 놀랐어요. 커피를 마시다 멈췄습니다. 결혼? 응. 나 너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지훈은 진지했습니다.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수연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나도. 좋아. 정말? 응. 두 사람은 안고 기뻐했습니다. 지훈은 먼저 부모님께 수연을 소개하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거실. 아버지 박철수와 어머니 최영숙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왜?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 제 여자친구예요. 결혼하려고 해요. 영숙이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결혼? 갑자기? 저희 3개월 사귀었어요. 3개월? 영숙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짧네. 그 여자 뭐 하는 애야?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 영숙의 표정이 미묘했습니다. 의사 부인은 아니네. 엄마, 그게 중요해? 당연하지. 우리 아들 의사인데. 영숙은 단호했어요.
집안은?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대요. 할머니랑 둘이 살아요. 할머니랑 둘이? 영숙은 더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그럼 형편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엄마. 지우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계속 물었어요. 집은 전세야 월세야? 잘 모르겠어요. 차는? 차는 없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 이용하던데. 에휴.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철수도 끼어들었어요. 교사 월급이면 많지 않을 텐데. 우리 아들 의사 부인이 되려면 조건이 좀 맞아야지. 영숙은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아버지. 알았어. 일단 만나는 보자. 영숙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상견례 날. 수연은 긴장했어요. 할머니와 함께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떨려요. 괜찮아. 우리 수연이가 얼마나 좋은 애인데. 할머니가 손을 잡아줬어요. 근데 할머니, 지훈이 부모님이 저희 집안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할머니는 차분했습니다. 레스토랑 도착. 지훈의 부모님이 먼저 와 있었어요. 최영숙, 박철수, 영숙은 명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 가방, 화려했어요.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평범하네.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 명품도 없고.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수연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할머니세요? 영숙이 할머니를 봤습니다. 네, 손녀 수연이 할머니 이정숙입니다. 할머니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앉으세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식사 중 영숙은 계속 수연을 관찰했어요. 옷, 가방, 신발, 액세서리 모두 평범한 브랜드. 명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역시 없는 집 애구나. 영숙은 속으로 실망했어요. 수연 씨, 부모님은 뭐 하세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수연은 작게 대답했어요. 아. 영숙은 표정이 더 미묘해졌습니다. 언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요. 교통사고로. 그래서 할머니랑 사시는구나. 네. 혼자 학비도 내고 그랬어요? 장학금이랑 아르바이트 했어요. 힘들었겠네요. 영숙의 말투는 동정이 아니라 무시에 가까웠어요. 할머니는 그걸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어디 사세요? 강남이요. 강남? 전세예요? 아니요, 아파트예요. 아파트? 본인 명의? 영숙은 계속 캐물었어요. 네. 몇 평? 30평이요. 30평이면 작네요. 전세 얼마 정도 해요? 전세 아니라 제 집이에요. 영숙은 잠시 멈췄습니다. 본인 집이요? 네. 어떻게? 부모님이 남겨주셨어요. 수연은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더 물으려다 멈췄어요. 뭐? 30평짜리 작은 아파트겠지. 별거 아니네. 식사가 끝났습니다. 식사 후 영숙이 말했어요. 우리 집에서 한 번 더 만나요. 얘기 나눌 게 있어서. 네. 수연은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수연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수연은 지훈의 집으로 초대받았어요. 강남 50평 아파트, 고층, 전망 좋은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문이 열렸어요. 어서 오세요. 영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없었어요. 차갑고 형식적인 인사. 안녕하세요.
수연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가죽 소파, 대리석 테이블, 샹들리에. 모든 게 비싸 보였어요. 앉아요. 영숙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수연은 앉았어요. 긴장했습니다. 영숙은 차를 내왔어요. 드세요. 감사합니다. 수연은 찻잔을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지만 쓴맛이 났습니다. 잠시 침묵.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연 씨. 네. 영숙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탁. 우리 아들 의사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대학병원 근무. 영숙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네. 의사 부인이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영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수연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가만히 들었습니다. 요즘은 결혼도 조건이 맞아야 해요. 조건이요? 네. 우리 집이랑 급이 맞아야죠. 영숙은 수연을 똑바로 봤어요. 날카로운 눈빛. 우리랑 급에 맞게 결혼하려면. 영숙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조건이 있어요.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조건인가요? 열쇠 3개. 열쇠요? 네. 영숙은 손가락을 하나씩 꼽았어요. 첫 번째, 집 열쇠. 두 번째, 차 열쇠. 세 번째, 건물 열쇠. 이 3개를 들고 와야 우리 집 며느리 될 수 있어요. 수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열쇠 3개. 영숙은 계속 설명했어요. 집은 본인 명의 집이어야 해요. 최소 30평 이상. 차는 수입차. 국산차는 안 돼요. 건물은 상가 건물. 작은 거라도 상관없어요. 영숙은 하나하나 조건을 나열했습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우리 집이랑 맞죠.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영숙은 비웃듯 말했어요. 교사 월급으로는 좀 힘들겠죠? 월급이 얼마예요? 300, 400, 350 정도입니다. 에휴, 그걸로 어떻게 집을 사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할머니랑 둘이 산다며? 네. 그럼 형편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영숙은 노골적이었어요. 무시하는 투. 수연은 찻잔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천천히. 그리고 내려놓았습니다. 열쇠가 꼭 필요한가요? 당연하죠. 영숙은 단호했어요. 요즘 결혼은 현실이에요.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 아들 의사인데 며느리도 그에 맞는 조건이 있어야죠. 없는 집 애가 우리 집 며느리 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영숙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수연은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까지. 영숙이 말했어요. 열쇠 3개 준비할 수 있으면 결혼 얘기 계속하고, 없으면. 영숙은 잠시 멈췄습니다.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네요. 냉정한 선언. 그때 지훈이 들어왔어요. 엄마, 수연아. 지훈아, 왔니? 영숙은 갑자기 밝게 웃었습니다. 180도 변한 태도. 응. 무슨 얘기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며느리랑 차 마시면서 얘기 좀 했어. 영숙은 태연했어요.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얼마나 차갑게 말했는지. 수연아, 괜찮아?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수연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으니까요. 네, 괜찮아요. 수연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우리 산책할까?
네.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갔어요. 아파트 단지. 지훈과 수연은 조용히 걸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표정 보면 알아. 지훈은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말해줘.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님이 조건을 제시하셨어. 조건? 열쇠 3개. 집, 차, 건물. 지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없으면 결혼 힘들다고. 엄마가 그런 말을 했어? 지훈은 믿을 수 없었어요. 미안해, 수연아.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괜찮아. 어머님도 걱정되셔서 그러신 거겠지. 수연은 이해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아팠습니다. 며칠 후, 수요일 저녁, 수연은 다시 지훈의 집에 초대받았어요. 이번에는 저녁 식사. 엄마가 저녁 먹자고 하시는데, 괜찮아?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지훈의 집. 영숙은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불고기, 잡채, 나물. 푸짐한 상. 하지만 수연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지훈을 위한 거였습니다. 우리 아들 좋아하는 갈비찜. 와, 엄마 최고. 지훈은 기뻐했어요. 수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 씨도 드세요. 영숙이 건성으로 말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영숙은 계속 지훈에게만 음식을 챙겨줬어요. 지훈아, 이것도 먹어. 응, 엄마. 고기 많이 먹어야 해. 요즘 수술 많이 한다며? 응. 이것도 먹어. 네. 수연은 그냥 지켜봤어요. 영숙은 수연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혼자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아버지 철수도 별말 없이 식사했습니다. 불편하다. 수연은 빨리 식사가 끝나길 바랐어요. 식사 후, 수연 씨, 설거지 좀 도와줄래요? 영숙이 말했어요. 네. 수연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영숙이 옆에 섰습니다. 팔짱을 끼고 지켜봤어요. 수연 씨, 네. 열쇠 생각해 봤어요? 수연은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없으면 솔직히 말해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영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어요. 교사 월급 350으로. 집을 어떻게 사요? 차는 또 어떻게 사고? 건물은 말할 것도 없고. 영숙은 비웃었습니다. 없는 집 애가 우리 집 며느리 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수연은 그릇을 씻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요샌 기본이에요. 집, 차, 건물. 영숙은 계속 말했어요.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며느리가 맨손으로 와요? 이 정도 없으면 결혼 힘들어요. 수연은 물을 3개 틀었습니다. 콸콸. 물소리가 크게 났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계속 말했어요. 듣고 있어요? 네. 그럼 대답을 해야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연은 짧게 대답했어요. 다음 주까지예요. 알았죠? 네. 설거지가 끝났어요. 수연은 손을 닦았습니다. 영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수연 씨, 오해하지 마세요. 네. 나쁜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결혼은 사랑만으로 안 돼요. 조건도 맞아야 해요. 영숙은 정당화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가 되려면 그 정도는 해야죠. 수연은 영숙을 봤어요.
영숙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표정. 알겠습니다. 수연은 작게 대답했어요. 거실. 지우는 아버지와 TV를 보고 있었어요. 지우나, 네 아버지. 그 여자, 집안이 어떻다고? 수연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할머니랑 둘이 살아요. 재산은? 잘 모르겠어요. 교사 월급이면 많지 않을 거야.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집이랑 차이가 많이 나네. 하지만 수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지훈이 말했어요. 착하고 성실하고 아이들도 잘 가르치고 좋은 사람이면 뭐해. 조건이 안 되는데. 철수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말대로 해. 열쇠 3개 없으면 결혼 힘들어. 그게 무슨 현실이야, 현실. 감정만으로는 안 돼. 철수는 TV를 계속 봤어요. 지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부엌. 설거지가 끝난 수연. 영숙이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어요. 다음 주 토요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열쇠 3개 준비할 수 있으면 결혼 얘기 계속하고, 없으면 영숙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우리 지훈이한테도 좋지 않아요. 헤어지는 게 낫죠.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훈이 수연을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뭐가? 엄마가 좀 까다로워서. 괜찮아. 수연은 웃으려 했어요.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수연아, 나 먼저 갈게. 수연은 돌아섰어요. 빠르게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흑, 참았던 눈물. 억울하고 서러웠어요. 왜 저렇게 무시하는 거지? 나한테 뭐가 잘못된 거지? 수연은 혼자 울었습니다. 집. 수연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강남 30평 아파트. 작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그래, 어땠니? 할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수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힘들어요, 할머니. 왜? 무슨 일 있었어? 할머니는 TV를 끄고 수연 옆에 앉았어요. 지훈이 어머니가. 수연은 할머니에게 모든 얘기를 했어요. 열쇠 3개 이야기. 차갑게 대하는 영숙. 설거지하면서 들은 모욕적인 말들. 없는 집 애가 우리 집 며느리 되는 건 그렇다고. 교사 월급으로 어떻게 집을 사냐고. 수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수연의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생각해 보래요. 열쇠 3개 준비 못하면 헤어지래요. 수연은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저 어떻게 해요? 지훈이는 좋은 사람인데. 어머니가. 할머니는 수연을 안아줬습니다. 우리 수연이.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수연은 할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참 후 눈물이 그쳤습니다. 할머니가 수연의 얼굴을 들어 올렸어요. 수연아. 네, 할머니. 너 정말 그 집안이랑 결혼하고 싶니? 네. 그렇게 무시당하면서도.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지훈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한번 보여줘야지. 뭐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미소. 우리가 누군지. 다음 날 일요일 오전 할머니는 수연을 데리고
어딘가로 갔어요. 할머니, 어디 가요? 따라와. 할머니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강남역 근처로 가주세요. 네. 20분 후 강남역 근처 한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5층 건물, 깨끗하고 현대적인 외관. 1층은 유명 카페 체인, 2층은 인기 음식점, 3층부터 5층까지는 사무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여기가 내 엄마 아빠가 남긴 거야. 할머니가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건물을 남겼다는 걸. 하지만 자세히는 몰랐어요. 할머니가 관리했고 수연은 그냥 교사로 살았습니다. 건물 임대료는 할머니가 받아서 관리했어요. 수연은 월급으로 생활했습니다. 할머니, 이 건물 얼마예요? 시세로 50억 정도 될 거야. 50억? 수연은 깜짝 놀랐어요. 월세는 한 달에 2,500만 원 정도 들어와. 2,500만 원. 내 엄마 아빠가 젊었을 때 사업 잘해서 이거 하나 남겼어. 할머니는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너희 엄마 정말 똑똑했어. 아빠도 이 건물 20년 전에 샀어. 그때는 10억도 안 했는데 지금은 50억이 넘지. 할머니는 수연을 봤어요. 이거 다 내 거야. 할머니, 내 엄마가 유언으로 남겼어. 수연이한테 다 물려주라고. 나는 그냥 관리만 하는 거야. 주인은 너야. 수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아. 할머니가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누구한테 무시당할 이유 없어. 내 부모님이 피땀 흘려 만든 재산이야. 당당해.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건물 안. 할머니와 수연은 건물에 들어갔어요. 1층 카페.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카페 월세가 800만 원이야. 2층 음식점. 점심시간이라 손님이 많았어요. 여기는 월세 1,000만 원. 3층부터 5층. 사무실들. IT 회사, 디자인 회사, 법률사무소. 3층부터 5층까지 합쳐서 월세 700만 원 정도. 할머니는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총 2,500만 원 정도 들어와. 수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었다니. 건물 옥상. 할머니와 수연은 옥상에 올라갔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강남 빌딩 숲. 아름다웠어요. 수연아, 내 할머니, 내 엄마 아빠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지만 너한테 이걸 남겨줬어. 이 건물, 내가 평생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만큼 가치가 있어. 하지만 할머니는 수연을 봤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뭐예요? 자존감.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도 무시당할 필요 없어.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교사로 아이들 가르치고 성실하게 살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할머니는 수연의 어깨를 잡았어요. 돈 때문에, 조건 때문에 무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마. 네, 할머니. 수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수연은 생각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열쇠 3개, 집 열쇠 있었습니다. 강남 30평 아파트, 수연 명의, 시가 약 15억, 차 열쇠 없었습니다. 수연은 차가 없었어요. 대중교통 이용, 건물 열쇠 있었습니다. 강남 상가 건물, 수연 명의, 시가 50억,
차만 사면 되는구나. 수연은 계산했어요. 교사 월급 350만 원, 건물 월세 2,500만 원, 총 수입 2,850만 원. 차, 충분히 살 수 있어. 하지만 수연은 고민했어요. 굳이 보여줘야 하나? 이렇게 조건으로 결혼하는 게 맞나?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한테 증명해야 하나? 밤새 고민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월요일, 수연은 학교에 갔어요.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선생님, 응, 민수야? 선생님, 오늘 기분 안 좋아 보여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물었어요. 수연은 웃으려 했습니다. 아니야, 선생님 괜찮아. 정말요? 눈이 빨개요. 감기 기운이 있나 봐. 걱정 마. 수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수업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 주 내내 수연은 고민했습니다. 열쇠를 보여줄까 말까. 지훈과도 만났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도 눈치챘어요. 수연아, 무슨 고민 있어? 아니야. 거짓말. 요즘 표정이 안 좋아. 괜찮아. 학교 일 때문에 좀 바빠서. 수연은 피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목요일 밤, 할머니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연아, 네, 할머니. 토요일이 마감이지? 네. 결정했어? 수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차 사려고요. 차? 네. 열쇠 3개 보여주려고요. 할머니는 놀랐어요. 정말? 네.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수연은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할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좋아. 금요일. 수연은 벤츠 딜러에 갔어요. 어서 오세요.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E클래스 보러 왔어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수연은 차를 둘러봤어요. 깔끔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현금으로 살게요. 네. 직원은 놀랐어요. 현금 구매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계약서 준비하겠습니다. 수연은 그날 차를 계약했어요. 220D. 가격 6,500만 원. 건물 월세 3개월 치면 살 수 있는 금액. 내일 인도 가능한가요? 내일이요? 급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수연은 새 차를 받았어요. 반짝이는 벤츠 E클래스. 은색. 아름다웠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어요. 새 차 냄새. 핸들을 잡았습니다. 이제 준비 끝났다. 수연은 심호흡했어요. 그리고 지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수연은 새로 산 벤츠를 몰고 지훈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제 보여줘야지. 우리가 누군지.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할 수 있어. 당당하게.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집 카드키, 차 열쇠, 건물 열쇠, 건물 등기부등본. 모두 준비됐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올라갔어요. 30층. 문 앞.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숙이었어요. 냉정한 표정. 안녕하세요. 수연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단호했어요.
들어와요. 영숙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수연은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숙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차를 내왔습니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수연은 찻잔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영숙이 먼저 말했어요. 그래서 생각 정리됐어요? 네. 열쇠 있어요? 영숙은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비웃는 표정. 없겠지. 교사 월급으로. 수연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영숙은 지켜봤어요. 팔짱을 꼈습니다. 수연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첫 번째, 카드키, 딸깍,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였습니다. 영숙이 웃었어요. 장난하지 마세요. 그게 뭐예요? 집키입니다. 수연은 차분히 말했어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명의 아파트 키예요. 설마 그 할머니랑 사는 30평짜리? 영숙은 비웃었습니다. 네, 맞아요. 수연은 태연했어요. 30평이면 작잖아요. 우리 집은 50평인데. 영숙은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강남이에요. 제 명이고요. 영숙의 웃음이 살짝 굳었어요. 강남 30평이면 15억 정도 하겠네요. 수연은 덧붙였습니다. 15억? 영숙은 잠시 멈췄습니다. 생각보다 비쌌어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거예요. 대출 없이 제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요. 수연은 설명했습니다. 영숙은 카드키를 봤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수연은 또 다른 걸 꺼냈어요. 차 열쇠,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영숙은 열쇠를 봤습니다. 벤츠 로고, 삼각별, 이건 차 열쇠예요. 수연이 말했어요. 차? 네. 벤츠 220D. 어제 샀어요.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벤츠? 네. 지하 주차장에 있어요. 확인하실래요? 수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말을 잃었어요. 이게 무슨 220D면 6,500만 원 정도 하는데.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맞아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사 월급으로. 어떻게 저금했어요. 그리고 부모님 유산도 있고요. 수연은 짧게 설명했습니다. 영숙은 당황했어요. 예상 밖이었습니다. 세 번째, 수연은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꺼냈어요. 열쇠, 건물 열쇠,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탁! 영숙은 그 열쇠를 봤어요. 그리고 이건 건물 열쇠입니다. 수연이 말했어요. 영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건물? 네. 장난 치는 거 아니죠? 영숙은 믿을 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A4 용지 여러 장,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작은 건물 하나 남겨주셨어요. 서류를 영숙 앞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영숙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등기부등본 내용.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8233번지. 건물명 역삼 정든빌딩.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층수 지상 5층. 대지 면적 200m². 연면적 800m². 소유자 이수연 지분 100%. 권리사항 근저당 없음 무담보. 공시지가 기준 시가 약 50억 원 추정. 임대 현황. 1층 카페 월세 800만 원. 2층 음식점 월세 1000만 원. 3층 IT 회사 월세 300만 원.
4층 디자인회사 월세 250만 원. 5층 법률사무소 월세 150만 원. 총 월세 수입 2,500만 원. 영숙의 손이 점점 더 떨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50억?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관리하고 있어요. 수연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부모님이 사업하실 때 사신 건물이에요. 20년 전에 10억 정도 주고 사셨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시세가 많이 올랐죠. 수연은 설명했습니다. 영숙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50억? 50억이라고? 월세가 2,500만 원? 우리 집 아파트가 20억인데 이 집 건물이 50억? 영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연은 계속 말했어요. 월세가 한 달에 2,500만 원 정도 들어와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건물 관리비, 세금 빼면 순수입이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돼요. 재교사 월급 350만 원 합치면. 수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영숙을 똑바로 봤어요. 한 달에 2,35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어요. 지금 제 월급보다 월세가 훨씬 많죠. 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지훈이 들어왔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수연아, 나왔어.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분위기가. 지훈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분위기를 느꼈어요. 테이블을 봤습니다. 카드키, 차 열쇠, 건물 열쇠, 그리고 서류 더미. 이게 뭐야? 지훈은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지훈 씨, 응? 저 어머님께 열쇠 3개 보여드렸어요. 열쇠? 지훈은 기억했습니다. 엄마가 요구한 조건, 집, 차, 건물. 이게 수연이 거야? 네. 지훈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읽기 시작했어요.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놀라움이 커졌어요. 수연아, 이게 내 건물이야? 네. 50억? 부모님이 남겨주신 거예요. 수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월세가 2,500만 원? 지우는 믿을 수 없었어요. 네. 왜? 말 안 했어? 지훈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건데. 수연은 지훈을 봤어요. 눈빛이 슬펐습니다. 돈이 중요한가요? 지훈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영숙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이고, 수연 씨. 일어서며 웃었어요. 어색한 웃음. 내가 농담 좀 심했나 봐요. 농담이요? 수연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며느리 시험해 본 거예요. 영숙은 변명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돈만 보고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진짜 사랑인지 확인하려고. 영숙은 계속 둘러댔어요. 하지만 수연은 웃지 않았습니다. 농담 아니었잖아요. 네, 진심이었잖아요. 저를 무시하신 거. 수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설거지하면서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수연은 하나하나 말했어요. 없는 집 애가 우리 집 며느리 되는 건 좀 그렇다고 하셨죠. 영숙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교사 월급으로 우리 집이랑 맞겠냐고도 하셨어요. 요샌 기본이다. 집, 차, 건물 이 정도 없으면 결혼 힘들다고도 하셨죠. 수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영숙이 했던 모든 말들, 하나도 빠짐없이 열쇠 없으면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도 하셨어요. 영숙은 점점 작아졌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도 듣고 있었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을 했어?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지훈은 믿을 수 없었어요. 화가 났습니다. 지훈아, 그게 엄마. 지훈이 소리쳤어요. 평소에는 조용한 지훈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수연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돈으로 사람을 평가해. 지훈은 분노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더 숙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테이블 위에 열쇠들을 다시 주었어요. 하나하나, 천천히, 카드키, 차 열쇠, 건물 열쇠,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서류도 챙겼어요. 열쇠 3개. 확인하셨죠? 수연이 영숙을 봤습니다. 네. 영숙은 작게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조건은 맞는 거네요? 그렇죠. 어머님이 요구하신 거 다 있어요. 수연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건물도 있어요. 게다가 어머님 예상보다 훨씬 많죠. 집은 15억짜리, 차는 6,500만 원짜리, 건물은 50억짜리. 수연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영숙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망신당한 기분이었어요. 수연은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근데요. 영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 이 열쇠 못 드리겠어요. 뭐? 영숙은 놀랐어요. 지훈도 놀랐습니다. 수연아, 미안해요, 지훈 씨. 수연은 지훈을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조건으로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수연아, 어머님은 저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에요. 수연은 영숙을 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냥 조건으로만 봤어요. 집이 있나, 차가 있나, 건물이 있나, 돈이 얼마나 있나. 그게 사람이에요?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사람으로 봐주는 집안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수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조건이 맞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게 결혼 아닌가요? 수연의 질문.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연아, 잠깐만. 지훈이 수연의 팔을 잡았어요. 놔줘요. 수연아,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지훈 씨. 수연은 지훈을 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훈 씨는 어머님 말씀에 한 번도 반대 안 했잖아요. 지훈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엄마가 열쇠 3개를 요구했을 때, 수연을 무시했을 때, 설거지를 시켰을 때,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눈치만 봤어요.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훈은 울먹였습니다. 나 엄마한테 말할게. 이제 와서 말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저를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랑 수연은 지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잡을 수 없었어요. 수연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려는 순간 잠깐만요.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수연은 돌아봤어요. 영숙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수연 씨, 정말 미안해요. 영숙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90도로. 제가 잘못했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똑똑. 제가 너무 속물이었어요. 돈만 보고 사람을 안 봤어요. 영숙은 계속 울었어요. 지우는 놀랐습니다. 평생 엄마가 우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진심으로 미안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영숙은 무릎까지 꿇으려고 했어요. 엄마, 지훈이 급히 붙잡았습니다. 엄마, 무릎은. 지훈아, 비켜. 영숙은 지훈을 밀쳤어요. 그리고 수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완전히. 수연 씨, 제발 용서해 주세요. 영숙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빌었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으실 필요 없어요. 수연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화장이 다 지워졌어요. 저는 어머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수연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변하시길 바라요. 다른 사람도 저처럼 무시하지 마세요.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수연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사람은 조건이 아니에요. 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은 돌아섰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쾅! 복도. 수연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주저앉았어요. 흑, 흑.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지훈을 사랑했는데, 하지만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띵! 수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섰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새로 산 벤츠에 탔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운전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지훈의 집, 거실. 영숙은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지훈도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어요. 영숙은 후회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왜 그렇게 했을까?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돈이 뭐라고? 좋은 사람을 내가 쫓아냈어. 영숙은 자책했습니다. 지훈도 울었어요. 엄마, 나 수연이 정말 사랑했는데 미안해. 이제 어떻게 해? 수연이 날 용서 안 할 거야. 지훈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 박철수가 퇴근했습니다. 거실. 아내와 아들이 울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설명했어요. 모든 이야기를. 열쇠 3개 요구한 것. 수연이 다 가지고 온 것. 50억짜리 건물까지. 하지만 결국 헤어진 것. 철수는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네. 그렇게 무시당했는데 누가 결혼해. 철수는 아내를 봤어요. 당신 너무했어. 알아. 내가 잘못했어. 영숙은 계속 울었습니다.
철수도 할 말이 없었어요. 자기도 아내 말에 동조했으니까요. 3주 후, 수연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지훈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졌어요. 이게 맞는 선택이었어. 어느 날, 수연은 카페에서 친구 미라를 만났어요. 수연아, 미라는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소개해줘서 미안해.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수연은 웃었어요. 지훈 선생님, 요즘 병원에서 힘들어 보여. 수술도 실수하고 환자들한테 혼나고 미라는 걱정스러웠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이미 끝난 일인걸. 수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 괜찮아? 응. 이제 많이 괜찮아. 수연은 진심으로 웃었어요.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정말? 응. 나한테 안 맞는 사람이었어. 그래. 다행이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셨어요. 그 시각, 지훈의 집, 영숙은 매일 후회하고 있었어요. 집안일을 하다가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다가도 수연 생각. 내가 왜 그랬을까? 좋은 며느리였는데, 착하고 성실하고 건물까지 있었는데, 내가 다 망쳤어. 영숙은 자책했어요. 밥맛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재미없었어요. 영수가 요즘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아니야,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영숙은 말할 수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한 달 후, 영숙은 지훈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지훈아. 응, 엄마. 엄마가 정말 미안해. 영숙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알아. 수연이 정말 좋은 아이였어. 영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돈만 보고 사람을 안 봤어. 이제 깨달았어. 영숙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거, 조건보다 마음이 중요한 거. 영숙은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훈도 울었습니다. 엄마, 나 수연이 잊을 수가 없어. 미안해. 매일 생각나. 지훈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2개월 후, 영숙은 변했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백화점에서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어요. 식당에서 종업원들을 존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작은 말들이지만 진심을 담았어요. 친구들도 느꼈습니다. 영수가 요즘 많이 달라졌다? 그래. 응.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어. 영숙은 미소 지었어요. 쓸쓸한 미소. 늦었지만 이제라도 변해야지. 6개월 후 수연은 학교에서 우수교사상을 받았어요. 아이들을 정말 잘 가르쳤습니다. 학부모들도 만족했어요. 수연 선생님 정말 좋아요. 우리 아이가 학교 가는 게 너무 즐겁대요. 수연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게 내 길인 것 같아. 그리고 수연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학교 동료 교사. 이름은 김민우. 30세.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수연 선생님, 커피 한 잔 할래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카페에 갔어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편했어요. 민우는 수연을 있는 그대로 봤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건물이 있든 없든, 그냥 수연이라는 사람을. 수연 선생님, 아이들 정말 잘 가르치시네요. 감사합니다. 민우 선생님도요. 저,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좋아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수연과 민우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진지하게 교제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아꼈습니다. 민우는 수연의 집안 이야기를 들었어요. 건물 이야기도. 와, 대단하다. 부담스러워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전혀. 민우는 웃었어요. 그게 수연이의 전부는 아니잖아. 난 수연이라는 사람이 좋아. 건물 주인이 아니라. 민우는 진심이었어요. 수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사랑해, 수연아. 나도 사랑해. 6개월 후, 민우가 프러포즈했습니다. 한강공원. 석양. 수연아. 응? 나랑 결혼해 줄래? 민우는 무릎을 꿇었어요. 반지를 꺼냈습니다. 작은 다이아 반지. 비싸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응, 좋아. 수연은 울며 대답했어요. 민우는 수연을 안았습니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기뻐했어요. 결혼 준비. 민우는 부모님께 수연을 소개했어요. 민우의 부모님은 평범한 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 과장,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어머, 예쁘시네요. 민우 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우리 민우 잘 부탁드려요. 네, 잘하겠습니다. 따뜻한 분위기. 수연은 편안했어요. 민우 부모님은 조건을 묻지 않았습니다. 집이 있는지, 차가 있는지, 돈이 얼마인지. 그냥 수연이라는 사람을 봤어요. 우리 며느리 교사라며? 정말 좋은 직업이야. 감사합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거 힘들지? 고생 많았어. 괜찮아요.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서요. 수연은 환하게 웃었어요. 민우 어머니도 웃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착하네. 민우야, 복 받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 민우는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결혼식 날, 작은 웨딩홀, 하객 100명 정도. 수연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가 수연의 손을 잡고 걸었어요. 우리 수연이 정말 예쁘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행복의 눈물이야. 재단 앞, 민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예쁘다. 수연도 울었어요. 두 사람은 서약을 나눴습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반지를 교환했어요. 키스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피로 연장, 하객들이 축하했습니다. 학교 동료들, 친구들, 친척들, 모두가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할머니는 계속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 우리 수연이 좋은 사람 만났어. 정말 다행이야. 그때 한 사람이 피로 연장 밖에 서 있었어요. 박지훈.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웨딩드레스 모습, 행복한 미소. 지훈은 가슴이 아팠어요. 수연아, 축하해. 넌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 나는 너를 지켜주지 못했지. 지훈은 돌아섰습니다. 조용히 떠났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수연과 민우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두 아이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4살 딸 지아, 2살 아들 준서.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게 손주들을 돌봐주었어요. 할머니, 그래, 우리 지아.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행복한 가정. 수연은 여전히 교사로 일했어요. 민우도 마찬가지. 두 사람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건물 월세는 계속 들어왔어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허세 부리지 않았어요.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가르쳤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뭐예요, 엄마? 사람이야. 마음이야.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 수연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은 우연히 영숙을 만났습니다. 백화점에서. 수연 씨? 영숙이었어요. 5년 만이었습니다. 많이 늙어 보였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많아졌습니다. 주름도 깊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수연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결혼했다며? 네. 축하해. 영숙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아이도 있다고 들었어. 네, 2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영숙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 영숙이 먼저 말했어요. 수연 씨. 네. 그때 정말 미안했어.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영숙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나 정말 잘못했어.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좋은 며느리를 내가 쫓아냈어. 영숙은 후회했습니다. 수연은 영숙을 봤어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응? 예전 같지 않으세요. 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일이 나한테도 교훈이었어요. 교훈? 네. 사람을 조건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 수연은 말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용서해줘서. 저도 행복하니까요. 수연은 환하게 웃었어요. 영숙도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은 헤어졌어요. 각자의 길로. 집. 수연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우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왔어? 응. 수연은 아이들을 안았어요. 민우도 안았습니다. 오늘 어땠어? 응, 좋았어.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좋은 사람들 만났어. 수연은 웃었어요. 창밖,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 가족의 실루엣, 행복했습니다. 수연은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사랑으로,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진짜 사랑은 그런 거예요. 겉모습과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진심을 보세요. 그게 진짜 행복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건강하십시오.